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대중저널리즘의 그래도 공정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지만 최악을 막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양적 균형성들 때문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적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흔적 현상으로서의 그냥 미디어 이데올로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른바 1인 유튜브에 영향력이 있는 다른 뭐 구독자 1000명, 100명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정도가 하는 100만 명 이상이시죠? 예, 좀 100만. 이 정도라고 하면 JTBC가 한 130만 명 되고 YTN이 좀 많고 KBS는 100만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조직적인 저널리즘 회사보다 더 훌륭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대중적 저널리즘의 원칙들 예. 그래도 견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예. 우리 안나경 앵커가 저 객석에 예, 그러겠습니다. 동객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는 아닌데요. 저는 비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가끔씩은 취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실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성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비평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2편밖에 안 내고요. 어찌 JTBC 같은 언론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왜 그러시죠? 예, 일주일에 콘텐츠 한두 개 올려서 언론이 하고 있는 비평 기능에 대한 또 다른 비평, 그러니까 메타 비평 같은 기능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씩 가끔은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내는 그 수준이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요. 때로 실수도 하고요. 실수하면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내가 이 사실을 다루는 이 시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긴장을 느끼면서 하고 있죠. 예. 네, 단일 영향력으로는 근데 JTBC보다 유 이사장님이 훨씬 더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JTBC 같은 거는 이제 그래도 회사고 시스템이고 사장이 혼자, 그러니까 사장의 지분이 센 거지 전부 다 혼자서는 안 되는데 알릴레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시민 대표님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지분이 크기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좀 그런데 정말 유 사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잘못화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나는 깨어있다, 나는 좀 객관적인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그냥 정말로 그냥 종교단체 뭐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예. 앞으로 좀 더 개선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나경 앵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저희 먼저. 예. 네. 오늘께서 질문을 진행해 주시죠. 마이크 전달해 소개해 주시고 질문 이어서 해주세요. 네, 이제 유튜브에 관해서 이제 알릴레오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방송에서 이제 나는 스스로 대놓고 편파 방송 보고 그다음에 이게 단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편파 방송이라고 하지 않고 편파 중계, 이제 스포츠 중계, 프로야구 중계에 비유해서 편파 중계라고 그랬어요. 실제 프로야구에 편파 중계가 있거든요. 그 중계석을 팬들 한가운데 차려놓고 실제로 하나 이글스 이 입장에서 중계를 해요. 그럼 그거는 하나하고 하는 그 다른 팀 팬들은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존재의 의미는 있어요. 그럼 또 롯데자이언츠는 그 팀 편파 중계를 또 해요. 그러면 많은 편파 중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즐기는 편파 중계를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다른 점은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점은 JTBC는 그냥 화면을 내보내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어떨 때 보게 되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시장 안에서 이렇게 정치적 편파 중계, 그러나 편파적이 되는 과정은 지극히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나름 뭐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방송으로서 실제로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하는 방송 하나만 보면 한쪽으로 끌려서 뭐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또 다른 팀 편파 중계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자기 취향껏 그걸 소비하는 거다. 그렇게 가볍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거는 솔직히 이것만큼은 약간 대변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영향력이 저 크기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편파 중계를 하겠다. 왼쪽으로 편파 중계된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편파 중계된 것도 있으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거다. 플랫폼이 중립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 구독자 단위수가 지금 10만 100만을 찍는다는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 편파 중계를 하고 있어요 라는 게,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편파의 과정은 공정하다? 이 말도 뭔가 괴상하죠. 뭔가 괴상하게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저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노력은 최대한 공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글쎄요. 목적이 처음부터 이제 좌파를 지원하기 위한 어용 지식이라는 것까지 자처를 하셨었으니까 목표가 애당초 좌파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질문을 아, 네. 더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방청객이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아, 예. 방금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걸 컨텐츠를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튜브의 염려스러운 점을 상당히 공감하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저 역시도 조국 전 그런 사태 때 왜 실검 전쟁이라고 불렸을 만큼 서로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예. 대립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 생각과 맞는 그런 기사 그런 더 심해진 게 서로 글쎄, 그거는 그거 아니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없던 문제를 만든다고 보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확증 평양에 대한 걸 그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유튜브 아니어도 벌어집니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유튜브 아니어도 벌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층이니 하는 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죄다 막 객관적인 걸로 막 했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의 스스로가 진짜로 고민을 막 깊게 한 명 한 명이 다 하고 하면은 각자 막 흩어지지 저 정도로 모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 60 이상 분들은 막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완전히 자유한국당 계속 찍어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지금도 계속 지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유 작가님 말이 맞죠. 예. 이 사장님 맞습니다. 정말 말씀이 맞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에서 어디를 섭취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문제고 예.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안나경님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다음 질문을 바로 근데 받아볼게요. 잠깐만, 진중권 교수가 너무 추워하셔서 괜찮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려고 저는 대학생 박강현에서 대중은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이 아닌 듣고 싶은 환상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에 조금 화가 났는데요. 교수님께서 대중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원인을 대중에서 찾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환상인지를 떠나서 대중이 듣고 싶은 콘텐츠만을 찾는 이유는 시장에 단 2개의 선택지만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단에 달리는 단 2개의 선택지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이 사실과 환상을 구분을 하려면 그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 언론 상황이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중은 이런 중간에 그 선택지를 원하고 이런 새로운 요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언론이 오히려 그 요구를 그 수요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다 했던 얘기가 지금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그 니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를 갖다 언론 콘텐츠라고. 이거는 조금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레거시 미디어가 중립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차라리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지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진실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갈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 대중이 멍청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지금 진 교수님은 이제 그 니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소비자로서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답변을 하시죠. 이거는 상대의 의견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답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을 하고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유 작가님께서 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나한테 맞는 것만 찾으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정말 제대로 된 사실이 뭐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 뭘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인정해야 돼요, 진짜로. 그 메인스트림 언론들 저도 솔직히 안 믿어요. 좌쪽 것도 안 믿고 우쪽 것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고 싶은데 믿을 여지가 안 보이죠. 진짜로 저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사실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하고서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유 작가님 채널을 듣는 그 사람들은 늘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있는 게 그걸 하나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똑같은 게 따라 나와.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죠. 진짜 편향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보게 하는, 편식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왜냐면은 이거 보는 애들은 이거에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이고, 인간이 원래 그런 동물이죠. 관성이라는 게 강하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나도 어떤 콘텐츠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보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편향돼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오늘날 대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다 화가 나 있어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 네, 화가 나 있죠. 근데 다 자기 스스로도 화가 나 있는 게 문제죠, 지금은. 모든 책임, 모든 것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뭐 경제학 공부해야 되지, 법학 공부해야 되지, 사회학 공부해야 되지,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하나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하나 딱 주고 걔를 공격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면서 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 봐요. 그런 콘텐츠를 또 요구해요. 니즈고, 그렇죠? 근데 기성의 언론들은 그걸 만족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만 보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아니에요. 기성 언론도 비슷해요. KBS, SB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BC 이런 거는 이제 정부의 영향이 엄청 강하게 맞고, 그리고 조중동은 기본적으로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얘네들은 이제 광고주의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편향은 어디나 다 편향돼 있어요. 그 편향을 피하려고 유튜브를 봐도 편향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랄까, 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죠. 유튜브 때문에 양극화가 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돼 있어. 원래부터 돼 있었어요. 유튜브로 더 가속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안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원인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컨텐츠가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컨텐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해결책을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실 마지막 논점인데. 마지막 논점인데. 예. 그렇죠. 파타피지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파타피지컬이라는 건 뭐냐면, 대개는 뭐냐면 그 유튜브 같은 것들 리메디에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취재를 갖다가 다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언론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사실만 보도를 하는데, 사실 왜냐면 사실만 보도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이건 아니죠. 진짜로 사실만 보도할까? 물론 취재를 해서 나름의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과 해석을 조금 더 곁들여가지고 좀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진짜 100% 사실은 아니며, 그리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사실 중에, 진짜 거짓말은요, 사실 중에 5%를 숨기고 95%만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 그거 뭐 만화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온 표현들이잖아요.
진실 속의 거짓을 감춘다. 난 사실대로 말했어. 단지 일부를 안 말했을 뿐이야. 이런 거 언제나 벌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편향시킬 수 있는 건 언제나 있는 건데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광주 민주화 사태 때 그때 뉴스 어떻게 나왔었죠?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그거에서 물론 정부가 그 정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제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영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공영방송이 정부에게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마치 그런 게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이건 좀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의 사실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유튜브에서 그걸 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근사한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음모론적인 거죠. 이 음모론적 속성이 있으니까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신문을 읽다가 잘 몰랐던 부분들 명확하게 설명해주거든.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 반에다 허구 반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만. 이것도 조금 웃긴 게 취재 같은 거 했을 때 그 사실을 가공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가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측, 추론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실제로 요새 기사들 보면 그런 게 뭐 대다수예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자기 예상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런 기본이 거 엄청 많은데 안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유튜브는 견해를 말한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견해를 말하는 것조차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며 그 견해를 말할 때 결국 자신의 예상이나 이러지 않을까 카더라 같은 것도 약간 넣긴 해요. 그런 것까지 완전히 안 넣고 할 거면은 정말로 그냥 언론사를 하나 하겠다는 건데 그건 이미 유튜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아닌 게 나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채널 목적 같은 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채널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미묘하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기껏해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추론 같은 걸 할 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정합성을 가지고서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말해야지 아예 말도 안 되는 순수한 허상을 말해서는 안 된다 정도? 근데 저는 알릴레오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나름의 노력은 하시던데요. 나름의 노력은 하세요. 최대한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모습을 보이긴 보여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저런 비판까지 받기 시작하면은 애당초 모든 언론사를 다 털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착각을 안 하게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건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각자가 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정치 세력 하나하나가 다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리메디에이션에가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 사실에다 허구를 섞어서 마치 사실처럼 대해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추리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뭐가 돼요? 창란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란증까지는 아니고 추리인 거죠. 근데 추리의 유추하고 소설하고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하고 추리 소설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리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나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아예 없으면은 예를 들어 뭐 외교부 같은 거 작업은 어떻게 해요? 상대가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리를 해서 그 사실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게 맞고 틀리고는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나름의 추리를 하는 것 행위 자체가 그리고 그 추리를 한 거를 나름의 그 논리의 바탕을 깔고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편향을 증가시키는 거다, 판타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거다라고까지 가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계속 싸우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발 좀 구별하자. 음모론과 사실,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 거, 그 다음에 그 허구와 사실의 구별 위에서 우리가 말했건데 닌텐도 위를 가지고 테니스를 치면은 진짜 치는 것처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의식은 있죠. 이걸 놓치게 되면 창란증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위험을 갖다 사회에서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권위도 있고 학자들의 권위도 있고 근데 우리 이것마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차별적 대중들이 글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자, 혹시 또 예, 우리 방청객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중에 다 이제 일정 부분 나오긴 했는데 책이 있는 건지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공감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언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날 나쁜 뉴스는 나쁜 일은 좋은 뉴스가 되고 좋은 일은 뉴스가 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정 편향성들을 갖고 있고요. 언론은 그저 어떤 사회의 일들을 논평하는 수준,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환경 감시 기능한다고 하지만 우아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전달해주는 기능에 충실할 뿐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는 데는 소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부정의 저널리즘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긍정의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직의 해결사를 자처하지 말고 언론이 삼성의 해결사 될 거 아니잖아요. 검찰의 해결사 될 거 아니잖아요. 청와대의 해결사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 해결사로 언론이 다시 거듭날 때 레거시 미디어도 의미가 있고 1인 미디어도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경향신문에서 지난 11월 21일 날이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김용균 씨와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3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에 외주화했으니까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비정규직이죠. 이런 아젠다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논평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저널에서 135만 원으로 6개월간 살아간 기자의 목소리를 전달했어요. 아니 최저임금이 높으냐 낮으냐 말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언론이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이 멀쩡하게 골프 칠 때 어느 구의원이 쫓아가서 저널리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자들이 가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오늘 저희가 2시간 넘게 얘기했던 기레기로 시작했던 언론의 불신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 새로운 총선의 해인데요. 정치합시다. 좀 유 작가님 잘해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언론이 좀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의 기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좀 안 풀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하실까요? 오늘 한 30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다시 한 번만 좀 질문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 이사장께서 이른바 편파 중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 교수께 다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근데 아까 이창현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저널리즘에서 지켜왔던 어떤 공정성 같은 것을 최소한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충이 돼가지고요. 그 계속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서 이거는 유 작가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 실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거를 다시 정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널리즘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경험들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훨씬 더 파괴적 효과가 큰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신문들은 대단히 정파적이었고요. 대단히 당파적이었어요. 특히나 직업적인 저널리즘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을 때는 상업성과도 막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당파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방송이 나타납니다. 근데 방송은 사실 몇 개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공영방송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방송의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질문도 나오셨지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나 또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뭔가 가운데로 모여서 카먼센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신문들이 이른바 외적 다원성이라고 해서 모든 수적 다원성으로 전체적인 전묘법적인 모자이크적인 어떤 현실을 완성했다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그것이 가지는 독점력을 통해서 뭔가 커먼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지금은 그것조차 이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굉장히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협력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싸워온 것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쌓아진 건 아닙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구별해내는 스트레스에 마주해서 뭔가를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정보를 취사하고 정보의 길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의견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직업적 저널리즘들이 하고 사실은 그 직업적 저널리즘 그러나 확정된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저널리즘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걸 혹시 혁명적으로- 이런 방법론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가 상당히 영향력이 약화됐지만 예. 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고요. 특히 우리 JTBC는 물론이고 KBS와 같은 공공성 강한 미디어는 나름대로 상업적 미디어와 예. 차별화되어지는 가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영역 확대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 1인 미디어 아까 되게 자유시장 원칙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자유시장 원칙이 나름대로 작동하는 곳이 유튜브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데서 조금 좋은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의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예,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께는 발언 기회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유 이사장님은 내일 또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 교수님은 지금 추우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마지막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양보해 주세요. 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시대의 특성은 과거랑 달리 상상과 현실이 중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한편으로 VR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AR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은 가상을 마치 현실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가상을 현실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 잠재성이 발휘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향이 있고 예.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이 있는데 저는 그 유 이사장님이 취하신 그 방향이 이제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930년대 독일의 그 당파적 저널리즘이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가신 거라고 보고 이런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했을 때 이분이 인기가 없으니까 그 취임식 하면 그 광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차는데 보통 다른 대통령은 꽉 찼는데 이분은 사실 반밖에 안 찼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낸 그 공식 사진을 보면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사진 조작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은 그건 조작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뭐냐? 그것은 대안적 사실이다.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상상을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건 굉장히 반동적 방식이고요. 예. 창조적이고 생산적 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젠다 세팅을 해서 아직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것을 있게 만드는 거 있죠. 예. 그런 방식의 언론이 가야 된다는 근데 거죠. 알릴레오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죠. 그걸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언론 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뭐 저희들도 또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유시민이라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것을 지휘 선동하고 있는가라고 해서는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좀 뭐랄까 선동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뭔가 민족성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뭐 한국 사람이 원래 그렇다 이것도 웃기고, 원래 인간은 그렇다? 인간의 그 본질이 그렇다?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화가 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나랑, 예를 들어, 진짜로, 알릴레오 보면은, 알릴레오 아니라, 알릴레오 지지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유튜브 가서 보면은, 댓글에 다, 진중권 뭐 어쩌건 되게 놀리고, 이 인간은 뭐,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많고, 반대로, 유재일 같은 사람 유튜브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시민이 무슨 사모펀드니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음모론이 나와요.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좌도 우도 썩었다라는 말 많이 써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보지만, 그래서 유시민 작가, 이사장님이, 막, 뒤로 숨기는 막 펀드가 있고, 그게 이제 조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 이거는 그래도 아직 소설 레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그게 뭐가 진실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고, 조건이지만, 최소한 이거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네가 100% 처음부터 틀렸어라는 거는, 그런 자세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아무런 진전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든 나 개인을 위해서든 절대 도움이 되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냥
신년 토론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였고, 지금 오늘은 또 다시 보면서 좀 내용 반추 겸 정리할 겸 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네요. 정말 좀 그래요. 저는 좌파든 우파든 좀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나라를 좋게 만든다?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런 걸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반드시 그 언론에 조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뭐 과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근데 이렇게 싸움 구경 같은 거에 이제 다들 매몰이 된다는 느낌?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정말 로마 시대 검투사들 검투 경기 보러 간 느낌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